남편이 시어머니 생일엔 100만 원을 쓰면서 제 생일엔 단 한 푼도 안 쓰는 게 정상일까요? 집에 라면 한 봉지도 안 사오면서 시어머니에겐 명품 화장품을 사다 바치는 남편. 저는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가족 모임에서 제가 조용히 물었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초 저는 평범한 신혼의 행복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첫 명절부터 산산조각 났죠. 여보, 이번 추석 선물로 뭐 사가면 좋을까? 남편 민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답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엄마 좋아하시는 거 사가야지. 한우 세트랑 홍삼 세트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어치. 그런데 여보. 그럼 우리 부모님께는? 응? 아, 너희 부모님? 거긴 뭐. 과일 한 박스 사가면 되지 않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100만 원이 넘는 선물을 하면서 제 부모님께는 3만 원짜리 과일이라니. 여보, 그건 좀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고생하며 키우셨는데. 너희 부모님이야 딸 하나 시집 보낸 거고 우리 엄마는 아들 키워서 장가 보낸 거잖아. 당연히 다르지.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부모님도. 됐어. 내가 돈 더 보태고 싶으면 내 돈으로 사가든가. 난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게 앞으로 10년간 제 삶을 옥죄일 패턴의 시작인 줄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극명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생일이 다가오면 민수는 한 달 전부터 백화점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번엔 엄마한테 뭐 사드릴까? 명품 가방? 아니면 건강식품 세트? 여보, 그런데 우리 이번 달 적자인데. 적자면 어때? 엄마 생신인데 제대로 챙겨야지.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결국 민수는 시어머니 생일에 120만 원짜리 명품 지갑을 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다음 달이 내 생일인데. 응, 알지. 근데 이번 달 지출이 많아서 말이야.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제대로 챙겨줄게. 그 다음에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제 생일날 민수는 빈손으로 집에 왔습니다. 미안해, 오늘 회식이 있어서 깜빡했어. 회식?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면서? 알지. 그래서 이거라도 샀잖아. 민수가 편의점 봉지에서 꺼낸 건 5천 원짜리 초콜릿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120만 원을 쓴 그 손으로 저에게는 5천 원짜리 초콜릿을. 여보, 이게. 야,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해 좀 해. 너도 철 들어야지.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새 운동화를 신고 집에 왔습니다. 35만 원짜리 명품 브랜드였죠. 여보, 그 신발. 응? 아, 이거? 운동할 때 필요해서 샀어. 남자도 자기 관리 좀 해야지. 그런데 지난주에 내가 밥솥 좀 바꾸자고 했을 때는 사치라고 하지 않았어? 그건 다르지. 이건 내 건강을 위한 거고 밥솥은 그냥 있는 거 쓰면 되잖아. 15년 된 거라도 불 들어오면 되는 거지 뭐. 오래된 밥솥이라 밥이 설익어서 제대로 안 돼. 야,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여유로워? 밥솥에 몇십만 원씩 쓸 돈이 어딨어? 좀 아껴 써야지. 그러면서 민수는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80만 원짜리 건강기능식품 세트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된 건 택배 송장을 발견했을 때였죠. 여보, 이게 뭐야? 응? 아, 그거? 엄마가 요즘 무릎이 안 좋으시대서 영양제 좀 보내드렸어. 80만 원짜리를? 우리 엄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지. 그런데 나는 밥솥 하나 바꾸자는 게 사치야? 그건 다르잖아. 밥솥은 사치고 부모님 건강은 필수지. 너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아껴야 할 대상이고 시어머니는 투자해야 할 대상이라는 걸.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최근 6개월간 시댁에 쓴 돈이 480만 원, 저희 집에 쓴 생활비는 120만 원. 4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뭐? 요즘 돈 쓰는 패턴 좀 이상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만 너무. 야, 너 지금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효도가 잘못이야? 부모님께 잘하는 게 죄야? 그게 아니라 균형이. 균형? 균형은 무슨? 넌 부모 은혜를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데. 결국 그날도 대화는 민수의 고함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고 민수는 점점 더 시어머니에게 집착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여보, 냉장고가 완전히 고장났어. 음식이 다 상하고 있어. 그래? 그런데 냉장고가 얼마나 하는데? 중고로 알아보니까 5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거 살 수 있대. 50만 원? 지금 우리가 그런 돈 쓸 때야? 너 진짜 경제관념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 음식이 계속 상하는데. 아이스박스라도 사서 당분간 쓰든가. 냉장고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사자. 결국 저는 3만 원짜리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계속 갈아 넣으며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사이에 민수는 시어머니 환갑 선물로 200만 원짜리 금팔찌를 샀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응? 아, 엄마 환갑 선물이야. 환갑인데 금팔찌 정도는 해드려야지. 200만 원? 우리 냉장고는? 냉장고가 환갑보다 중요해? 환갑은 일생에 한 번인데. 너 정말 인간미가 없구나.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며칠 후 민수는 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가? 피부과. 요즘 피부 관리 좀 해야겠어서. 피부과? 한 번에 얼마나 해? 15만 원? 한 달에 2번씩 가면 되니까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야. 여보, 그 돈이면 냉장고. 또 시작이네. 냉장고. 야, 남자도 관리 좀 해야 한다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이스박스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잖아. 좀 참아. 그렇게 민수는 한 달에 30만 원씩 피부과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면 중고 냉장고를 살 수 있었는데 저는 여전히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갈아 넣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저는 식탁에 라면을 끓여 놓았습니다. 뭐야, 오늘 아침이 라면이야? 응. 냉장고가 없으니까 신선한 재료를 보관할 수가 없어서. 하여간 살림을 엉망으로 하네. 다른 집은 냉장고 없어도 잘만 해 먹던데. 여보, 제발 냉장고 좀. 됐어. 그 얘기 좀 그만해. 귀에 못이 박히겠어. 그날 저녁 민수는 시어머니 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응, 엄마. 왜 그러세요? 네? 안마의자요? 아, 허리가 안 좋으시구나. 얼마 하는데요? 300만 원? 아, 그 정도면 괜찮네요. 제가 이번 주말에 카드로 긁어드릴게요. 저는 그 통화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냉장고 50만 원은 사치고 안마의자 300만 원은 괜찮다고? 여보. 응? 왜? 방금 전화. 3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사드린다고? 응. 우리 엄마 허리가 안 좋으셔서.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거지. 그런데 우리 집 냉장고는 왜 안 사줘? 또 시작이네. 냉장고는 나중에 사면 되잖아. 아이스박스로 좀만 버티라니까. 아이스박스로 버틴 지가 벌써 석 달째야. 음식은 계속 상하고 나는 매일 얼음 사러 편의점 가는데. 그게 뭐 어때서? 운동도 되고 좋잖아. 야, 진짜 징징대지 마. 너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 그날 밤 민수는 시어머니와 2시간 넘게 통화하며 안마의자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죠.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400만 원이었죠. 여보, 보너스 받았다며? 우리 이제 냉장고 살 수 있겠다. 응? 아, 보너스? 그건 이미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 엄마 안마의자 사드리고 나머지로 엄마 치과 치료비 좀 보태드리려고. 뭐? 보너스 400만 원을 전부? 당연하지. 엄마 치아가 얼마나 안 좋으신데. 임플란트 몇 개 하시면 100만 원은 금방이야. 그럼 우리는? 우린 월급으로 살면 되잖아. 보너스는 부모님께 쓰는 거지. 우리 부모님은? 니네 부모님? 내가 내 돈으로 챙기든가. 내 보너스는 우리 엄마 거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걸. 그저 함께 사는 타인일 뿐이라는 걸.
일주일 후 민수는 시어머니 댁에 350만 원짜리 최신형 안마의자를 설치했습니다. 사진을 보내왔더군요. 시어머니가 안마의자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 그날 저녁 저는 여전히 아이스박스에서 녹은 얼음물을 따라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못 버티겠어. 냉장고 좀. 야, 진짜 지겹다. 냉장고. 그렇게 필요하면 내가 내 돈으로 사든가. 내 돈은 내가 쓸 거야. 우리 결혼했잖아. 내 돈이 어딨어. 결혼했으면 남편 뜻을 존중해야지. 너 진짜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결국 저는 친정에서 50만 원을 빌려 중고 냉장고를 샀습니다. 그걸 안민수는 화를 냈죠. 야, 내가 사지 말라고 했잖아. 왜 마음대로 사? 그럼 어떻게 해? 음식이 계속 상하는데. 그러게 아껴 쓰라고 했잖아. 너 때문에 쓸데없는 돈 나갔네. 그 돈이면 엄마 건강식품이라도 사드릴 수 있었는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결혼 10년 차가 됐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됐죠. 여보, 우리 딸 수학 학원비가 30만 원인데. 30만 원? 그게 꼭 필요해? 인강으로 대체하면 안 돼? 다른 애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린 우리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인강시키든가. 그러면서 민수는 그 주말에 시어머니께 70만 원짜리 고급 한정식 외식을 대접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요즘 엄마 고생하시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효자야, 효자. 그 자리에 저도 따라갔었죠.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우리 아들 잘 받쳐줘야 해. 남자가 밖에서 돈 벌어오면 여자는 집에서 아껴 써야지.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펑펑 쓰더라고.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스박스에 얼음 갈아 넣으며 석 달을 버텼던 제가 펑펑 쓴다고요? 하지만 입을 다물었죠.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을 테니까. 그런데 며칠 후 민수가 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여보, 그 가방. 응? 아, 이거? 120만 원 정도 줬어. 괜찮지? 뭐? 120만 원? 응. 요즘 회사에서 이미지도 중요하잖아. 명품 하나쯤은 있어야지. 여보, 그 돈이면 딸 학원비 4개월치인데. 또 시작이네. 학원비는 인강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했잖아. 이건 내 커리어를 위한 투자야. 투자. 알겠어? 딸 교육은 투자가 아니야? 그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하면 되지. 지금은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 그러면서 다음날 민수는 시어머니께 150만 원짜리 명품 스카프를 선물했습니다. 엄마, 이거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피부톤에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런 거 안 사도 되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뭐든 최고로 받으셔야죠. 저는 그날 저녁 딸의 숙제를 봐주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이 물었죠.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엄마 눈에 뭐가 들어가서.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학원 다니고 싶어. 인강은 너무 어려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또 뭔데? 당신 요즘 돈 쓰는 패턴 정말 이상해. 시어머니에게는 명품 주고 딸 학원비는 아까워하고. 야, 엄마한테 잘하는 게 잘못이야? 효도가 죄야? 효도와 가족 무시는 달라. 당신은 지금 가족을 무시하고 있어. 가족 무시? 야, 내가 매달 월급 집에 가져다 주잖아. 그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 그 월급으로 시어머니 선물 사고 당신 명품 사고 정작 딸 교육비는 안 쓰잖아. 됐어. 내 돈 내 맘대로 쓰는데 내가 왜 참견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남편 뜻을 존중해야지. 넌 항상 나한테 불만만 있어. 그날도 대화는 평행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민수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죠. 이번 엄마 생신엔 크게 할 거야. 호텔 뷔페 예약했어. 얼마나 하는데? 1인당 15만 원. 가족들 다 모이면 8명이니까. 120만 원 정도? 120만 원? 응. 그리고 선물도 준비했어. 이번엔 명품 시계. 200만 원짜리. 뭐? 200만 원?
응. 엄마가 평생 좋은 시계 한 번 안 차보셨잖아. 이번에 제대로 사드리려고. 그럼 총 320만 원이야? 응. 왜? 문제 있어? 여보. 우리 딸 다음 달에 수학여행 가는데 그거 30만 원 내기도 힘들다고 했잖아. 수학여행? 그런 거 안 가면 되지. 요즘 애들 너무 놀러 다니려고만 해. 수학여행은 학교 행사야. 다른 애들 다 가는데 우리 딸만 빼놓을 거야? 그래도 돈은 아껴야지. 엄마 생신이 더 중요해. 저는 그날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과 더 이상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죠. 시어머니 생신날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호텔 뷔페 식당에는 시댁 가족들이 모여 있었죠. 와 형님. 이번에 대박이네요. 호텔 뷔페라니. 이 정도는 해야죠. 우리 어머니 생신인데. 시어머니는 200만 원짜리 시계를 받고 감격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최고를 받으셔야죠. 그때 시동생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도 형님한테 잘해드려야 해요. 형님이 이렇게 효자인데 형수님이 잘 받쳐줘야죠. 저는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욕이 나왔지만 참았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후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나 수학여행 갈 수 있어? 응 엄마가 알아볼게. 그런데 엄마 할머니는 왜 그렇게 비싼 시계 받아? 아빠가 나한테는 학원비도 아깝다고 했는데. 딸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도 느끼는 불평등.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수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회의 좀 하자. 무슨 회의?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규칙을 정해야겠어. 규칙? 무슨 규칙? 시댁에 쓰는 돈과 우리 집에 쓰는 돈의 비율. 그리고 딸 교육비는 최우선으로. 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돈 내가 쓰는데 규칙이 왜 필요해? 당신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린 가족이야. 가족이면 남편 뜻을 따라야지. 넌 항상 나한테 지시만 하려고 해. 지시가 아니라 협의야. 당신은 협의가 뭔지 몰라? 협의? 좋아 협의하자. 내 결론은 이거야. 내 돈 내 맘대로 쓴다. 끝. 좋아.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할게. 뭐? 무슨 소리야? 곧 알게 될 거야. 저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또 다시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결혼 기념일이었죠. 형님 이번엔 또 뭘 준비하셨어요? 이번엔 엄마 아빠 부부 한정식이요. 1인당 20만 원짜리. 그리고 선물로 커플 등산복 세트 100만 원짜리.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총 140만 원. 우리 딸은 지난주에 낡은 운동화 밑창이 떨어져서 제가 순간 접착제로 붙였는데 새 운동화 사달라는 말에 민수는 아직 신을 만하다며 거절했었죠. 가족 모임 자리 시댁 식구들은 모두 즐거워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최고야. 이렇게 효자가 어딨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온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우리 민수를 얼마나 잘 키우셨는데요. 민수는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죠. 여보 당신도 우리 엄마 본받아야 해. 자식 키우는 게 이런 거야. 저는 그때까지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제 인내심의 마지막 끈을 끊었습니다. 그나저나 며느리 요즘 우리 아들 제대로 챙기고 있어? 우리 아들이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아침에 뭐 해 먹여? 아침은 제가 매일 챙겨주고 있어요. 그래? 근데 우리 아들 옷 좀 봐. 구김이 있네? 다림질은 하고 입히는 거야? 어머니 민수가 아침에 급하게 나가서. 아이고 변명은. 옛날에 나는 남편 옷 하나하나 다 다려서 입혔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그런 것도 안 하나 봐. 그때 시동생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도 매일 아침 남편 옷 다려주는데. 그게 아내의 도리 아닌가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민수는 저한테 뭘 해줬나요? 뭐? 민수는 저한테 뭘 해줬길래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죠. 지금 뭐라고 했어? 제 생일에 5천 원짜리 초콜릿 하나 주는 남편.
딸 학원비는 아깝다고 하면서 어머니께는 200만 원짜리 시계 사드리는 남편. 냉장고 하나 사는 게 사치라고 하면서 어머니 안마의자는 300만 원짜리로 사드리는 남편. 그런 남편한테 제가 옷을 다려줘야 하나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뭐 잘못된 말 했어? 사실을 말한 거잖아. 당신 지금 우리 가족들 앞에서 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망신? 당신이 나한테 10년 동안 한 게 망신이지. 이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버릇 없는 것이.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고생하며 키웠는데.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 정도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럼 저는요? 저는 당신 아들의 아내인데 저는 인간 취급도 못 받나요? 인간 취급? 우리 아들이 매달 월급 가져다 주잖아. 그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 그 월급으로 어머니 명품 사고 민수 명품 사고 정작 제 딸은 밑창 떨어진 신발 신고 다니는데요. 뭐? 밑창 떨어진 신발? 시어머니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손녀가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녀? 네. 새 신발 사달라고 했더니 민수가 아직 신을 만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접착제로 붙였죠. 그건 내가 과장하는 거겠지? 과장이요? 증거 보여드릴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딸의 낡은 운동화 사진. 밑창이 벌어져서 접착제로 덕지덕지 붙인 사진. 이게.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화를 냈죠. 그럼 내가 신발 사주면 되잖아. 왜 우리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해?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제 월급은 생활비로 다 나가는데. 민수는 자기 월급에서 생활비 한 푼도 안 주고 전부 어머니한테 쓰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효도하는 게 죄야. 효도와 가족학대는 달라요. 뭐? 가족학대?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구나. 우리 아들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잘해줘요? 어떻게요? 매달 월급 가져다 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집은 제 전세 자금도 들어갔어요. 반반이에요. 그리고 월급은 가져다 줘도 생활비는 제가 다 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난 10년간 민수가 어머니께 쓴 돈이 총 5,800만 원이에요. 제가 장부에 다 적어뒀어요. 반면 우리 집에 쓴 돈은 1,200만 원. 5배 차이예요. 식탁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5,800만 원? 시동생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네. 매달 평균 48만 원씩 10년간. 그건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시동생의 말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과하긴 뭐가 과해. 자식이 부모한테 쓰는 게 당연한 거지. 하지만 어머니 형님 가정도 있는데. 닥쳐. 내가 뭘 알아? 그때 민수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 장부 어디서 나온 거야? 당신 통장 거래 내역이랑 카드 명세서. 다 복사해뒀어. 뭐? 내 동의도 없이? 동의? 당신이 돈을 이렇게 쓰는데 제가 확인도 못해요? 그건 사생활 침해야. 사생활 침해? 우린 부부예요. 당신 돈은 곧 가족 돈이에요. 아니야. 내가 번 돈은 내 거야. 그 말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 각자 삽시다. 나도 내가 번 돈은 내 맘대로 쓸게요. 뭐? 당신 지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효도 받으실 자격이 있으세요? 뭐라고? 당신 손녀가 밑창 떨어진 신발 신는 걸 알면서도 당신은 200만 원짜리 시계를 받으셨잖아요. 그게 정말 떳떳하세요? 그건 우리 아들이 사준 거고. 손녀 신발 한 켤레 값이 5만 원이에요. 당신 시계의 40분의 1이죠. 그 5만 원도 아까워서 손녀가 그런 신발을 신게 하면서 200만 원짜리 시계는 받으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몰랐어. 몰랐어요? 거짓말 마세요. 제가 몇 번이나 민수한테 돈 얘기했을 때 어머니도 옆에 계셨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죠?
며느리는 남편 뜻을 따라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머니는 제가 고통받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아니, 오히려 즐기셨죠. 민수가 저한테 못되게 굴수록 어머니는 더 많은 선물을 받으셨으니까요.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럼 왜 제가 밥솥 하나 바꾸자고 할 때 젊은 것들이 너무 사치스럽다고 하셨어요? 15년 된 밥솥 바꾸는 게 사치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300만 원짜리 안마의자 받으셨잖아요. 식탁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때 민수가 벌떡 일어나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당신 나 따라 나와. 왜? 사실이 그렇잖아.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고. 싫어요. 여기서 다 얘기할 거예요. 저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10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 끝이에요. 당신, 지금 뭐 하려고? 민수 씨, 우리 이혼해요. 식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요. 미쳤어?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10년 동안 쌓인 거예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혼은 안 돼. 우리 손녀는 어떡하고? 손녀요? 어머니는 손녀 신발 밑창 떨어진 것도 신경 안 쓰시면서 이제 와서 손녀 걱정이세요? 그건 내가 몰랐어. 알았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손녀보다 당신 아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이혼 협의서? 네. 이미 변호사 통해서 다 준비했어요. 재산 분할 양육권 다 정리했어요. 당신, 진심이야? 10년 중에 가장 진심이에요. 민수는 황급히 서류를 찢으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막았습니다. 소용없어요. 복사본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한테도 다 넘어갔고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저도 똑같은 말 하고 싶어요. 당신은 어떻게 10년 동안 저한테 이럴 수 있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이. 어머니 10년 동안 어머니 아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어머니 아들은 효자일지 몰라도 최악의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최악의 아빠였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재판으로 갈 거예요. 재판 가면 지난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 다 까발려질 텐데 그게 좋으세요? 재판? 당신 진짜? 네, 진짜입니다. 저 이제 당신이랑 한치의 미련도 없어요. 저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민수의 고함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민수와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민수는 눈물까지 흘리며 빌었지만 저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10년은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당신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변하겠다는 말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딸은 제가 키울 거예요. 양육권 제가 받았잖아요. 면접권은 월 2회. 법원에서 정한 대로 하세요. 재판 과정에서 민수의 금융거래 내역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판사도 놀랐죠. 피고는 10년간 원고 측 친족에게 5,800만 원을 지출한 반면 원고와 자녀를 위해서는 1,200만 원만 지출했다. 이는 명백한 가정 방임이군요. 판사님, 그건 제가 부모님께 효도한 거예요. 효도와 가족 부양의 의무는 별개입니다. 피고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결국 재산 분할에서 저는 60%를 받았고 양육권과 양육비도 모두 제가 원하는 대로 받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판사님,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어요. 저한테 잘한 게 죄예요. 피고 모친께서는 방청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소란 피우시면 퇴정 명령 내리겠습니다.
판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민수가 마지막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진짜 끝이야? 네, 끝이에요.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 당신 어머니랑 사세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해줬으니 어머니가 당신 돌봐주시겠죠.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요. 당신은 어머니가 우리 가족보다 더 중요했으니까. 이제 실컷 효도하며 사세요. 방해하는 아내 없이.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10년 전에 했어야죠. 이제 너무 늦었어요. 저는 그렇게 민수를 뒤로하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제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응. 다 끝났어. 이제 우리 둘이 살아? 응. 그런데 괜찮겠어? 딸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아빠는 나보다 할머니가 더 중요한 것 같았어. 근데 엄마는 나를 제일 사랑하잖아. 딸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도 다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나도 엄마가 제일 좋아.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과 함께 맛있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엄마 여기 비싼 거 아니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새 출발하는 날이잖아. 와. 그럼 나 스테이크 먹어도 돼? 응. 오늘은 뭐든지 먹고 싶은 거 시켜. 딸은 신이 나서 메뉴를 골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죠. 이게 맞는 거야. 내 딸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나 새 신발 사도 돼? 당연하지. 내일 당장 사러 가자. 진짜? 와. 그동안 낡은 신발 신게해서 미안했어. 괜찮아. 이제 새 거 살 수 있잖아. 다음 날 저는 딸과 함께 신발 가게에 갔습니다. 딸이 고른 신발은 12만 원짜리였죠. 엄마 이거 너무 비싼가? 아니야. 내가 좋으면 사는 거야. 진짜? 응. 엄마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돼. 엄마가 열심히 벌어서 우리 잘 살 거야.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도 쇼핑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옷을 산 거죠. 엄마 그 옷 예쁘다. 그치? 엄마도 이제 좀 꾸미고 살아야지. 응. 엄마 예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민수에게서 문자가 온 걸 발견했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도 너한테 사과하고 싶대.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죠. 미안하지만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당신 어머니와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제 딸과 행복하게 살 테니까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필요한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날 밤 딸과 함께 새 침대에 누워 있는데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엄마가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 고마워, 우리 딸.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나는 10년 동안 효도라는 이름으로 학대당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삶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나와 내 딸을 위해 살 거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새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월급도 올랐고요. 축하해요, 대리님. 고마워요. 이제 우리 딸 학원도 제대로 보낼 수 있겠네요. 그날 저녁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 내가 원하던 수학학원 다닐 수 있어. 진짜? 와. 고마워, 엄마. 그동안 못 보내줘서 미안했어. 괜찮아.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잖아. 나도 열심히 공부할게. 딸의 그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거리에서 민수를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많이 초췌해 보였죠. 오랜만이다. 네,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딸은? 잘 자라고 있어요. 학원도 다니고 친구들이랑도 잘 놀고. 그래, 다행이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나 엄마랑 살고 있어. 근데?
근데요? 후회돼. 너무 후회돼.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알아? 알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 사과는 받을게요. 근데 용서는 못해요. 1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거든요. 그래. 그럴 자격도 없지.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련도 연민도 없었죠. 집에 돌아와 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만났는데 보고 싶어? 별로. 아빠는 나보다 할머니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 응. 그리고 나는 엄마랑 사는 게 더 좋아. 엄마는 나를 제일 사랑하니까. 딸의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1년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딸은 학교에서 반장이 됐고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죠. 엄마,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 정말? 우리 딸 대단한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이공원 가기로 했는데 가도 돼? 당연하지. 용돈 줄게. 고마워 엄마. 엄마 최고. 저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시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게 우리 민수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 민수가 정말 잘못을 깨달았어. 1년 전에도 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이번엔 진짜야. 민수가 요즘 매일 울면서.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민수 씨와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도 책임이 있어요. 뭐? 어머니가 민수 씨를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아들만 최고고 며느리는 하인처럼 부려도 되고 손녀보다 본인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잖아요. 나는 그런 적 없어. 있으세요? 10년 동안 계속 그러셨어요. 그 결과가 지금이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못해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응. 할머니 보고 싶어? 아니. 전혀. 나도. 할머니는 아빠한테만 잘해줬어.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어. 이제 우리는 할머니 생각 안 해도 돼. 좋아. 그날 저녁 저는 딸과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엄마 여기 진짜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 엄마 오늘 보너스 받았거든. 와. 진짜? 응. 그래서 우리 딸이랑 맛있는 거 먹으려고. 고마워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식사를 하는 동안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번 어머니 생신에 뭘 사드릴까? 50만 원 정도 선에서 생각하고 있어. 우리 애들 학원비도 있고. 그래 그게 적당할 것 같아. 효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이 먼저니까.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런 남편을 만났다면 제 인생이 얼마나 달랐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2년 후 저는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월급도 많이 올랐고 딸의 학원비도 여유롭게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 나 영어 학원도 다니고 싶어. 그래? 그럼 다녀. 진짜? 응. 엄마가 다 보내줄 수 있어. 고마워,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그래, 우리 딸.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딸은 나처럼 살지 않을 거야.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 거야.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글쎄요. 지금은 딸이랑 사는 게 너무 행복해서요.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시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제 딸이 최우선이에요. 과장님 정말 멋있으세요. 딸 사랑이 대단하세요. 제가 받지 못한 사랑을 제 딸에게 주는 것뿐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딸이 저녁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라면 끓였어. 우와, 우리 딸이? 응. 엄마 힘들까봐. 고마워, 딸. 엄마, 나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나도 너가 제일 좋아.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나는 10년 동안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내 딸에게 더 잘해줄 수 있게 됐다. 내가 겪은 고통을 내 딸은 절대 겪지 않을 것이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딸이 중학생이 됐습니다. 엄마, 나 학교에서 장학금 받았어.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선생님이 내가 제일 열심히 한대. 그래,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학원도 보내주고 공부할 수 있게 해줘서. 당연한 거지.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줄 거야. 고마워, 엄마. 나 정말 행복해. 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정말로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이혼한 지 3년이 됐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힘든 순간도 있었고 외로운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다. 민수와 시어머니는 효도라는 이름으로 나를 학대했다. 나는 10년 동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내 딸에게 최고의 엄마가 되었다. 내 딸은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다. 효도는 중요하다. 하지만 효도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무시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다. 그것은 가족을 파괴하는 이기심일 뿐이다. 민수와 시어머니는 결국 혼자가 됐다. 효도를 받던 시어머니는 이제 아들과 단둘이 산다. 며느리도 손녀도 없이.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배우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남는 건 결국 혼자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한다. 저도 이제 사치 좀 하며 살겠습니다. 일기를 덮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새로운 행복. 저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효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효도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무시하고 배우자를 학대하고 자녀를 방치하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도 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잘하면서도 내 배우자와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참지 마세요. 대화하세요. 그리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권리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배우자도 그 누구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